되게 네. 중요한 부분. 네, 왜냐면은 주의할 점 정말 많아요. 그 몸값 올리는 방법이 네, 맞아요. 왜냐면은 살짝만 말씀. 너무나도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업계 전망은 너무 밝다. 얘기 진짜로 현실적인 얘기라서. 안녕하세요. 노장금의 달주막입니다. 오늘도 특별한 게스트를 모시고 우리 보름달 아래서 다양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푸드 스타일리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남희철이라고 합니다. 푸드 스타일리스트가 혹시 뭔지 모르실 우리 달주막 네네. 애청자분들께 푸드 스타일리스트 설명을 짧게. 이제 요리사분들은 네. 한 그릇에 본인의 어떤 스토리라든지 네. 뭐 예를 들어서 구성 요소라든지 다양한 이야기를 많이 담는다면은 네네. 푸드 스타일리스트는 이 한 그릇에 가지고 있는 이야기를 컨셉을 잡고 거기에 맞는 배경과 그리고 오브제라든지 그런 소재를 통해서 하나의 이야기를 만드는 직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기만 들어도 근데 약간 멋진 느낌이네요. 아유, 아닙니다. 네, 푸드 쪽으로 네. 했을 때 딱 떠오르는 직업 했을 때 아. 푸드 스타일리스트가 떠올라서 아, 이런 조건이라든지 이제 뭐 그런 경력에 따라 아무래도 천차만별이겠지만 네. 그래도 네. 푸드 스타일리스트로서 이제 푸드 스타일링을 하는데 네. 뭐 한 번 일하는데 네. 뭐 얼마 정도 금액, 그쵸, 예, 그쵸. 그 금액. 중요하죠. 맞아요. 아니면은 뭐 데이페이처럼 하루에 얼마 정도 하는지, 뭐 초보인 경우에는 뭐 얼마부터, 뭐 5년차, 10년차에는 뭐 얼마 정도부터, 뭐 오. 이런 게 혹시 그 사실 갑자기 실룩거리시는. 이게 아니 이제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되게 조심스러운 그런 얘기라서 어떻게 보면 이 직업 자체가 네. 회사 스튜디오도 있고 뭐 회사도 네. 있고 아니면 개인 프리랜서로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쵸, 사실 그쵸. 개인의 역량이라든지 촬영의 퀄리티 그리고 어떤 이제 촬영을 하느냐에 따라서 견적이 너무나도 달라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다라고 말씀은 드릴 수는 없지만은 네. 그래도 필름메이커스라든지 그쪽은 이제 좀 견적이 오픈된 편이에요. 네. 견적을 본인이 조금 더 어떻게 하면은 올릴 수 있을까를 그 루트를 조금 알려드리고 싶어요, 사실. 되게 중요한 부분. 네, 왜냐면은 견적이 이러니까 내가 이렇게 촬영해야 돼라는 것보다는 네. 내가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좋은 퀄리티의 견적을 더 높게 받으면서 할 수 있을까라는 네. 것들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서 이 푸드 스타일링만 한다고 해서 견적을 측정하는 것보다는 네. 거기 안에 뭐 예를 들어서 작가님 견적 그리고 이렇게 포토. 네, 맞아요, 네. 맞아요. 포토 작가님 견적, 그리고 이제 스타일리스트 견적,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같이 스타일리스트도 일을 할 수 있는 선생님들이 있으니까 네네. 그런 인건비, 네. 그리고 재료비 같은 경우는 사실 포함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별도로 진행되는 부분도 있어요. 네네. 근데 예를 들어서 포함이 되었을 때는 그런 부분에서 예산을 충분히 잡아주시고 인건비를 잡아줘야 돼요. 왜냐면은 여기서 조금 놓치는 포인트가 있는 게 저도 처음에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냥 인건비를 이제 재료비에 포함시켰을 때 너무 높은 단가라고 생각을 해서 이 정도면 괜찮겠지 라는 생각으로 이제 일을 한 적이 있었는데 네. 나중에 이제 그런 걸 계산하다 보니까 재료비로 다 나가버리더라고요. 그쵸, 그쵸. 재료비와 인건비는 확실하게 네. 선을 그어서 잘 잡아주신 게 제일 좋습니다. 그 메이커스에서 이제 제가 그런 걸로 기준을 조금 얘기 드리자면은 네. 영상 광고 촬영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경력직 선생님들을 미포함하고 네. 그리고 이제 그냥 그 필름 메이커스에 올라왔을 때 네. 조율은 가능해요. 네네. 네, 평균으로 봤을 때는 광고 촬영 같은 경우는 10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의 푸드 스타일리스트 인건비가 들어온다고 보시면 돼요. 재료비 같은 부분을 사실 포함하면은 더 단가가 올라갈 수도 있고요. 네. 아니면 재료비를 미포함했을 때는 그 정도 이상의 재료비를 조금 잡아주셔야 돼요. 300만 원이더라도 사실 광고의 촬영에 필요한 소품이라든지 같이 갈 수 있는 선생님들이라든지 그리고 광고 촬영장은 특히나 또 멀어요. 파주라든지 뭐 일산. 지방에 갈 수도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차량도 있어야 되고 네. 크더라도 나가는 비용이 되게 많아요. 이제 드라마라든지 영화 같은 경우에서는 그것도 필름 메이커스 네. 기준으로 했을 때 왜냐면 거기가 좀 오픈되어 있는 견적이기 때문에 네. 뭐 회당 50만 원 네. 또는 씬이 크다 이러면은 또 견적이 더 커질 수밖에 없죠. 뭐 예를 들어서 500만 원 이럴 수도 있고
뭐 재료비가 1,000만 원 들어가는 경우도 봤던 것 같아요. 재료비만. 왜냐면 요리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파티씬 같은 거 했을 때는 재료를 되게 다양하게 많이 사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그 이유가 재료를 요리사들이 하고 이제 오케이 나면은 한 번 더 또 다시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변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재료를 충분히 넉넉하게 구매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라이브 커머스가 조금 생각보다 견적이 낮아요. 거기 같은 경우에는 최소는 제가 최소의 견적을 받았을 때 저는 그 일을 하지 않았는데 뭐 네. 30만 원. 아, 근데 최대는 뭐 100만 원. 근데 기준치 그거는 약간 평균치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상의 선생님들한테도 의뢰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렇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계약이 이렇게 진행이 될 때 프로 네. 스타일링에 대해서 네. 주의할 점이 있을까요? 주의할 점 정말 많아요. 정말 그쵸, 정말 많겠죠? 너무 많아요. 가장 중요한 날은 그 촬영 전에 이제 그런 날들이에요. 클라이언트하고 소통하고 미리 내용에 대해서 먼저 서로 교류를 해야, 그러니까 서로 공유를 해줘야 돼요. 내가 어떤 촬영을 할 거고, 촬영은 뭐 며칠 정도 할 거다, 뭐 이런 거라든지, 우리는 어떤 상품을 찍을 거지만은 이게 영상인지 아니면은 뭐 지면 촬영인지 이런 촬영의 종류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야 되고, 상품이 정확하게 몇 개인지. 예. 왜냐면은 고기 촬영 해놓고 지면 이렇게 해놓고 촬영하러 갔는데 막 갑자기 소통이 전혀 안 된 상태예요. 갑자기 뭐 고기가 막 부위가 막 소고기가 막 10개가 있고 그럴 수도 있어요. 컨셉이 어떤 컨셉인 거고 영상인지 지면인지 체크를 해야 되고 촬영할 수 있는 제품이 어떤 상품인지 종류는 몇 개인지 응용 요리가 있는지 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촬영도 뭐 연출하면은 재료 컷도 있을 거고, 네. 그리고 조리하는 과정 컷도 있을 거고, 네. 그다음에 완성 컷도 있을 거고, 네, 네.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응용하는 또 연출 컷도 있을 수도 있어요. 손 모델이 들어가는 컷도 있을 수도 있어요. 핸들링. 네, 핸들링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디테일하게 아주 꼼꼼하게 뭐 이야기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런 부분을 체크를 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푸드 스타일리스트 하면은 수를 어떻게 하는지 맞아요, 이런 맞아요. 거를 되게 궁금해 할 것 같아요. 쉽게 말해서 디렉을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왜냐면은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 업체에 맞는 컨셉이라든지 시스템에 대해서는 알고는 있어야 되고, 만약에 내가 어느 정도 이제 충분히 스타일링도 할 수 있고 작가님하고도 충분히 내가 커뮤니케이션이 된다라고 했을 때 이제 영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전시회라든지 아니면 박람회라든지 요런 데를 먼저 방문하기 전에 네. 예를 들어서 요즘 푸드페어라든지 아니면 뭐 와인 전통주 뭐 이런 박람회라든지 네. 뭐 그런 요즘 코엑스에서 되게 많이 열리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그런 데 가기 전에 네. 좀 미리 어떤 업체들이 참가하는지를 체크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관심이 있는 업체가 있다면은 네. 홈페이지라든지 SNS라든지 그런 것들을 먼저 체크를 해서 업체들이 어떤 사진들이 필요한지를 먼저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리스트를 체크해서 이제 코엑스 그 박람회 전시장에 가서 이제 다 영업을 하는 거죠. 안녕하세요. 저 푸드 스타일리스트 남희철이라고 하는데 제가 오기 전에 이제 어느 정도 조사를 하고 왔다. 그래서 뭐 홈페이지라든지 SNS에 이런 상품에 대한 내용에 대한 상세 페이지 사진이 없으신데 혹시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은 저희 사진 필요한데 한번 명함 한번 주시겠어요? 아니면은 내가 요즘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촬영하고 싶은 업체가 있다면은 그런 방향성을 먼저 만든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인스타 DM이라든지 이메일을 남겨서 작업을 먼저 해보자라는 요청을 하기도 해요. 회사들에다가 제안을 하고 네, 뭐 맞습니다. 명함을 뿌리고 이렇게 하는 거군요. 왜냐면 처음부터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연결해 줄 수 있는 분들도 없다면은 제일 효과적인 부분은 먼저 내가 자료 조사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영업을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원하는 포트폴리오의 방향성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푸드 스타일리스트 분들도 워낙 다양한 이제 분들이 있으신데 네. 그 중에서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분야를 꾸준하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베이킹을 전문적으로 하는 푸드 스타일리스트가 될 수도 있고, 요즘 펫푸드 많잖아요. 네. 그럼 펫푸드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푸드 스타일리스트가 될 수도 있고, 네. 본인이 잘할 수 있는 분야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영업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필름메이커스라는 이제 사이트도 있어요.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필름메이커스라고 이제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나오는데, 거기는 이제 방송, 네. 광고, 네. 뭐 예를 들어서 구인구직이 필요한 부분에서 전문 분야를 섭외하는 그런 이제 사이트인데, 네네. 거기에 이제 필름메이커스 들어가셔가지고 구인구직 칸에 이제 푸드 스타일링이라고 있어요. 네네. 거기 들어가시면은 뭐 작가님들이
내가 예를 들어서 고기 촬영인데 푸드 스타일리스트가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다 공문을 써놔요. 거기에서 이제 뭐 광고도 있고 라이브 커머스 이런 것도 있고 다양하니까 들어가셔가지고 한번 관계자는 영업을 아니시죠? 관계자는 아닙니다. 왜냐면 저도 처음에 프리랜서 했을 때 필름메이커스를 통해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가장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푸드 스타일리스트가 되었는지. 제가 어렸을 적에 되게 요리에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요리 학원도 좀 알아보고 그렇게 해서 요리를 시작하게 되면서 근데 나중에 이제 서울에서 한번 요리를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19살에 이제 혼자 서울에 올라와서 그러면서 이제 요리사 생활을 하면서 군대에 이제 가서는 이제 좀 이 요리 말고는 좀 다른 직업이 없을까라는 생각을 항상 했었던 것 같아요. 뭔가 요리하면 항상 요리사밖에 없다라는 거에 대한 좀 고정관념이 있었는데 네이버에 검색을 했을 때 요리사 이렇게 검색하니까 관련 키워드 검색으로 뭐 푸드 스타일리스트도 있고 푸드 전문 기자도 있고 뭐 요리 연구가도 있고 아 요리에 대한 직업 이렇게 다양하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 이제 푸드 스타일리스트 쪽에 좀 관심이 많이 있었죠. 아 이런 직업이 어떤 직업이구나 이렇게 충분히 알게 됐었고 그러면서 이제 푸드 스타일리스트를 시작을 하게 된 것 같아요. 이 달주막 네. 빨리 맞고요? 달주막이라서 그런지 네. 달이 이렇게 또 가까이 있네요. 엄청 가까이. 네, 엄청 가까이 있죠. 감자전과 김치전. 김치도 제가 담근 거. 와. 아직 씹지도 않으셨는데. 진짜 너무 맛있어요. 너무 얇아가지고 쫀득하면서 맛있는 것 같아요. 요거는 편집하면 안 됩니다, 선생님. 너무 맛있어요. 그리고 몸값 올리는 방법이. 네, 맞아요. 왜냐면은 살짝만 말씀을 맞아요. 주시면. 처음에는 내가 이 일을 하면서 내가 너무 견적을 어떻게 보면 낮춰서 이것저것 일을 많이 해야겠다 라는 생각보다는 그 견적에 맞게끔 본인이 포트폴리오를 충분하게 준비하시고 그리고 그만큼 이제 레퍼런스를 많이 준비하신 다음에 그런 걸 통해서 일을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푸드 스타일링만 하는 거랑 그리고 기획을 했을 때의 비용이 또 다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브런치라든지 블로그라든지 이런 플랫폼을 통해서 좀 제가 했던 거를 기록을 항상 남기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그런 부분에서 다이렉트로 찾아주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랬을 때 좋은 이유가 뭐냐면은 대행사가 없어요. 네. 다이렉트이기 때문에 그때 이제 견적을 조금 올릴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잘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 것 같아요. 앞으로의 그 푸드 스타일리스트 업계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제가 이 직업을 하고 있어서가 아니라 네. 너무나도 좋은 직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제가 이 직업이 정말 발전 가능성이 좋다라고 하는 이유는 제가 그렇게 한 만큼 결과가 나오는 직업인 것 같아요. 제가 예를 들어서 1년 동안 저라는 사람에 대해서 충분히 그렇게 영업도 해보고 본인이 직접 일도 따오고 그렇게 일도 해보고 그러면서 이제 또 다른 업체 만났을 때 하는 방법도 점점 유연해지고 그러면서 되게 1년마다 되게 저의 모습이 바뀌어 있는 그게 되게 매력적이더라고요. 그리고 단순히 이 푸드 스타일리스트의 직업이 푸드 스타일링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음식하고 너무 관련이 있는 직업이다 보니까 음식 관련 업체에서 이제 컨설팅도 할 수가 있어요. 푸드 스타일리스트가 이제 컨설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음식점에 가더라도 내가 먹기 전에 눈으로 보는 요리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단순히 맛도 있지만은 눈으로도 먹는다. 라는 것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 많아서 어떻게 보면 이 매장의 스토리에 맞게끔 그릇을 저희가 어떤 그릇을 사용해라 라고 추천을 해준다든지 그리고 음식을 담아냈을 때도 이제 고객들이 사진을 찍었을 때 조금 더 그 매장의 컨셉에 맞게끔 저희가 디자인을 잡는다든지 근데 디자인을 잡을 때도 되게 중요한 게 뭔가 새로운 것을 넣어서 만든다라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당근이 그냥 일반 당근이 저희가 채 썰고 항상 그러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필러로 얇게 잘라가지고 그거를 좀 다른 식으로 요리를 해서 논다든지 어떻게 보면 재료의 한 끝들을 건드려서 조금 더 그 매장에 맞게끔 컨설팅을 도와드리는 거죠. 지금 뭐 칼럼도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요리 교육도 하고 있고 네 칼럼도 지금 쓰고 있고 요리 교육도 하고 있고 컨설팅도 하고 있고 네 정말 다양한 부분에서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어요. 보통 이제 푸드 스타일리스트 하시는 분들이 성향 자체가 항상 발전하는 거 그리고 새로운 걸 도전하는 걸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해요. 푸드 스타일리스트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현실적으로 학생분들이 푸드 스타일리스트라는 직업을
대부분 모르세요. 사실 제가 고향에 내려가서 제가 이런 일을 한다고 했을 때도 모르고 있으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학생분들에게 제가 가서 강의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요리가 꼭 요리사 말고도 이런 직업이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많이 알려줄 수 있게끔 강의를 나가는 편인데 나는 내가 요리 쪽 대학교를 가고 싶은데 푸드 스타일리스트를 하고 싶어. 그래서 푸드 스타일리스트 학과를 나와야 되나? 이런 고민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네.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본인들이 원하는 대학교를 가시면 돼요. 만약에 내가 푸드 스타일리스트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했을 때 네. 그래서 학교에서 빵 만들고 나서 푸드 스타일링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걸로 이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차라리 그런 걸로 이제 나중에 회사에 취직하는 게 더 좋아요. 네.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분야를 더 잘할 수 있으면서 사실 푸드 스타일리스트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단순히 푸드 스타일리스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본인이 푸드 스타일리스트를 하면서 또는 제과제빵 교육을 할 수도 있는 그런 포지션을 갖고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스타일리스트가 너무 한정적으로 푸드 스타일링만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의 색깔이 좀 어느 정도는 있으면은 더 유리하다라는 것을 조금 얘기 드리고 싶어요. 요즘 서울에도 사실 네. 푸드 스타일링을 배울 수 있는 교육기관이 정말 많이 생겼어요. 그쵸. 사실 뭐 거리가 안 된다면은 클래스 101이라든지 네. 이런 데서도 이제 많이 오픈을 하셨어요, 선생님들이. 네. 그렇기 때문에 푸드 스타일리스트란 이런 거구나 라는 것들을 어느 정도 이해를 했다면은 본인이 제일 잘하는 것을 컨셉을 가지고 그거를 이제 SNS라든지 뭐 블로그라든지 그런데 계속 노출을 시키는 게 더 중요해요. 저도 제가 같이 일할 수 있는 선생님들을 뽑는 기준이 채용 공고를 해서 뽑는 게 아니라 그런 먼저 제가 인스타그램을 보고 이분은 그냥 단순하게 올리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컨셉을 잡고 올리구나라는 것들이 보이면은 이분이랑 같이 일을 해보고 싶다, 작업을 해보고 싶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요즘은 본인이 좀 더 어필을 많이 해줘야 되는 것 같아요. 요리도 잘해야 하나요? 왜냐면 푸드 스타일리스트 예쁘게 꾸미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스타일링만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도 또 있을 것 같아서. 맞아요. 요리를 잘해야 되는 거는 기본이고 네. 좋아해야 되고 즐겨야 합니다. 본인이 요리를 먹는 것도 좋아해야지 그 맛을 표현할 수가 있어요. 요리를 잘하는 것은 물론 담음새라든지 그릇에 뭐 어떻게 표현하는 거는 훌륭하게 잘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본인이 요리를 다양하게 먹는 것을 좋아하고 그런 거를 받아들이고 여기 매장 갔을 때 요런 느낌의 요런 그릇에 담았는데 너무 맛있었어. 예를 들어서 비 오는 날에 쉽게 말해서 전을 먹었는데 너무 맛있었어. 어느 그릇에 나왔더니 너무 맛있어 보였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느 하나 컨셉을 잡을 때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리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고 좋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뭐 요리를 계속 저는 배워요. 제가 모르는 부분에서도 뭐 셰프님들 찾아가서 배우고 요리는 좋아하는데 조금 부족하신 분들은 네. 제가 봤을 때는 고은쌤 채널 가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아무튼 그렇게 영상 보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저도 그래요. 지금 트렌드에 맞게끔 공부를 계속해요. 예를 들어서 전통주 자격증도 최근에 땄었고 근데 그걸 제가 자격증을 취득한 이유가 뭐냐면은 네. 요즘 전통주 업체가 항상 촬영거리가 많이 들어와요. 네. 근데 단순히 제가 촬영만 한다기보다는 이 전통주가 과연 어떻게 시작이 됐고 네. 이 주류에는 어떤 성분이 들어가 있으며 어떤 걸 표현할지에 대해서 제가 알고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그런 촬영이 트렌드일 것 같다 라고 하면은 미리 공부를 해서 취득을 해놔요. 요리하는 사람들이 사실 그런 전통주라든지 네. 이런 와인 해서 그쵸. 뭐 페어링 음식과 네. 함께 이렇게 하는 것 때문에도 많이 하는데 네. 이제 푸드 스타일리스트 분께서도 이렇게까지 그것까지도 생각하고 계시다는 게 정말 맞아요. 대단하신 것 같고 아닙니다. 많이 먹어봐야 많이 할 수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워낙 써는 방법도 다양하고 네네. 네, 손질하는 방법도 다양하고 왜냐면 클라이언트가 요리를 담아냈는데 이거 말고 다른 거 없을까요 했을 때 바로 그 데이터가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리를 다양한 분야에서 많이 알고 있으면 너무나도 좋습니다. 일단 너무 네. 또 바쁘신데 아닙니다. 촬영 또 열심히 촬영 마치고 그쵸. 네, 바삐 바삐. 이렇게 또 그쵸, 맞아요. 오셔가지고 촬영을 해주시고 네, 감사합니다. 노장금의 달주막에 출연하신 소감을 또 이제 곤 선생님께서 이런 좋은 컨텐츠를 너무 기획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사실 네. 이런 요리 전문 곤쌤 주변에 너무나도 요리 다양한 전문가분들이 많으세요. 이번에 뭐 네이버 나우 출연해 주셨던 분들도 많은데 사실 그분들이 단순히 요리만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했지 이렇게 본인이 어떤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는 이런 직업을 하고 싶을 때
어떤 이런 조언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얘기를 많이 못 하셨을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조금 고은쌤이 되게 좋은 컨텐츠를 만드신 것 같아서 네. 저는 사실 지금 두 번째 나온 이제 푸드 스타일리스트 나왔지만은 네. 너무나도 잘 돼가지고 제가 다시 한번 대박이 나서 초창기에 시작한 사람들 네. 약간 이런 컨텐츠로 네.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저 언제든지 사실 뭐 이런 푸드 스타일리스트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은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아주 성심성의껏 대답을 해드릴 테니 네. 편하게 연락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댓글이나 아니면은 네. 저희 소개글에다가 네, 남이철 푸드 스타일리스트 네. 선생님의 그런 뭐 SNS 아이디라든지 이런 거를 남겨놓도록 아니면 나중에 좀 잘 되면은 그 유튜브에서 이벤트로 네. 막 댓글에서 이렇게 그 선생님이 뭐 클래스를 듣는다든지 좋네요. 그런 것도 좀 나중에는 좀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쿠킹 스튜디오에 네, 와서 맞아요. 직접적으로 만나서 이렇게 또 기획을 하십니다. 아닙니다. 너무 좋은 컨텐츠라서 네. 그래서 제가 말씀 못한 말들을 이 현장에서는 요리도 같이 하면서 좋습니다.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네네. 그런 것도 한번 추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노장금의 달주막에서는요, 이 다양한 외식업계 전문가분들을 초대해서요, 현장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좋은 콘텐츠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은 우리가 건배를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주막에서 마지막은 건배인 것 같아요. 네. 건배사는 달큰. 달큰.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달큰.